세상에는 두 종류의 상처가 있습니다. 칼에 베인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처, 그리고 언제 생겼는지조차 모르게 너무 오래전에 생겨서 이제는 그냥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처. 51살인 현우의 상처는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직업은 건축설계사이며 두 딸의 아버지. 결혼 26년째로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그 3분 동안 그의 시선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몸은 주방에 있는데 눈빛이 없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돌리듯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아내 지수는 압니다. 딸 세진도 압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은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이 집은 26년째 그 진실을 벽 속에 묻어둔 채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벽에 균열이 생깁니다. 오늘 지영이 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보태주세요. 2024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은 아침 햇살을 받아 윤이 납니다. 정원수는 잘 다듬어져 있고 현관 앞 화분에는 계절에 맞는 꽃이 심겨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이고 잘 관리된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은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알았어. 현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필터를 얹고 원두를 갈고 물을 붓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동작. 너무 익숙해서 이 시간만큼은 그의 머리가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그 비어있는 틈으로 늘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이름, 두 개의 글자, 지영. 현우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아프다고도 할 수 없고 그립다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의 그 허전함입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 어느 날 사라진 뒤로 그 자리가 영영 채워지지 않을 때의 그런 느낌. 그게 벌써 26년째입니다. 아내 지수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정장 재킷을 걸치며 이미 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침부터 완벽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고 립스틱 색은 정확하며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40대 후반의 출판사 편집부장. 업계에서는 직책인 부장님이라는 이름 앞에 반드시 날카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늘 강했습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나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았어. 세린이 드레스 피팅하는데 당신이 데려다 줄 수 있어? 나도 미팅 있어. 그럼 세진이한테 부탁해. 나는 몰라. 그녀는 가방을 들며 지나가듯 말합니다. 그리고 언니 내일 와. 현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커피 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주 잠깐, 티도 나지 않게. 그러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떨림입니다. 알아. 지수가 현관문을 열며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굴지 마. 문이 닫힙니다. 현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그는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26년 전의 어느 봄날을 떠올립니다. 벚꽃이 지던 날 옆에 앉아 말없이 책을 읽던 여자를, 그 조용함이 어떤 음악보다 좋았던 그 시절을.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지영아. 이 집에서 이 이름은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불린 적이 없습니다. 26년 동안 현우는 이 이름을 목구멍 아래에서만 불렀습니다. 심장과 목구멍 사이 어딘가에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그것이 현우의 26년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의 봄, 서울의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가득합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학생들이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시끄럽고 활기차고 생의 기력이 넘칩니다. 도서관 계단에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25의 현우는 지금보다 말랐고 지금보다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책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읽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사이사이 그의 눈은 자꾸 계단 아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지영이 올라옵니다. 23의 지영. 그녀는 걷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공간의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눈에는 이 캠퍼스 전체가 이 여자의 배경처럼 보입니다. 처음 본 날부터 그랬습니다. 지영은 말이 없습니다. 현우 옆에 앉으면서도 인사 대신 그냥 앉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칩니다.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씁니다. 현우가 뭘 읽는지 묻지도 않고 자신이 뭘 쓰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현우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있는데 침묵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을 안 해도 공기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립니다. 한 잎이 지영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현우가 손을 뻗습니다. 조심스럽게 꽃잎이 부서질까봐, 지영이 놀랄까봐. 벚꽃? 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붉어지는 볼을 숨기려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 현우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감이 이런 모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이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우도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크게 무언가를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작은 새가 날아갈까봐 숨을 죽이는 것처럼 그는 이 사랑을 조심조심 다뤘습니다. 지영의 자취방에서 마주 앉아 각자의 일을 하던 저녁들. 지영이 글을 쓰고 현우가 도면을 펼쳐놓고 말없이도 가득하게 채워지는 공간. 어느 날 지영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사는 집 지을 수 있어? 현우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작게, 크게, 아담하게.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있는 집. 어떤 나무? 벚나무. 현우가 도면 귀퉁이에 작게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작은 마당, 벚꽃나무 한 그루. 그래, 진짜. 지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들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약속이 된 것처럼. 그 도면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현우는 압니다.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에 26년째 접혀 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는 게 그날의 지영을 버리는 것 같아서. 지수는 언니와 달랐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얼굴의 윤곽을 가졌지만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안으로 흐르는 물이라면 지수는 밖으로 터지는 불입니다. 지영이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지수는 먼저 손을 뻗는 사람입니다. 지영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품는 사람이라면 지수는 갖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수는 늘 앞서 나갔습니다. 성적도, 교우 관계도, 외모 관리도, 그리고 늘 언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더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지수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빛. 현우를 처음 만난 날 지수는 재빨리 그를 스캔했습니다. 잘생겼다, 반듯하다, 언니 취향이네, 그것까지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을 봤을 때 지수의 속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수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조용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치 그 눈 속에 지영만을 위한 방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방에 자신은 없다는 걸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부러움이 아닌 것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부러움보다 더 뜨겁고 더 어두운 것, 원한다는 것. 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언니야? 왜 항상 언니야? 내가 더 예쁘고 더 활발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데 왜 저 눈빛은 언니한테만 있어? 그 질문이 씨앗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 씨앗은 자랐습니다. 지수는 오빠들과 어울리면서도 현우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떤 술을 마시는지, 어떤 자리를 불편해하는지, 언제 가장 지쳐 보이는지, 언니와 언제 다투는지. 지수는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약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1999년 가을, 회식이 끝난 자리. 현우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지영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말이 없어서, 다툴 때도 말이 없어서 그게 더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혼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때 우연처럼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으로. 어머, 현우 오빠 여기 있었어요? 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친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요. 지수는 그날 밤 단 한 번도 수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운 동생 같았고, 그냥 걱정스러운 동생 같았고, 그냥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현우의 옆에 지수가 있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꾸미길 바랬습니다. 한참 동안 지영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이 현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나중에서야 현우는 알았습니다. 지수의 철저한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미 지영을 배신했으니까요. 현우는 그것을 지수에게 따질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수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죄책감. 현우의 죄책감이 지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음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계단 근처 같은 벚나무 아래에서 현우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현우가 말할 때가 되면 말할 것이고 아직 아니면 아직이겠거니 지영은 늘 그렇게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 신뢰인지를 현우는 이날 처음으로 죄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지영아. 응. 미안해. 뭘? 나 지수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지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지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세게. 그러나 지영은 그 손을 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지수가 내 아이를 임신했대. 어쩌다가. 현우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지영의 눈이 한번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 눈이 감기는 속도가 현우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뭔가가 닫히는 속도, 오래 열려있던 문이 천천히, 조용히, 영원히 닫히는 속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 동생이. 두 문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확인도 아닌 그냥 사실을 공기 중에 내려놓는 것 같은. 지영아, 나는. 지영아. 제발.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이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나마 유일한 용기였는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현우는 모릅니다. 아마 평생 모를 것입니다. 지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다 질 때까지. 꽃잎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무릎 위에 쌓였습니다. 지영은 그것들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내리는 것들을 그냥 맞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밀어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고도 일어서는 것이. 한참 후 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꽃잎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아무것도 털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영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천천히. 현우는 지수와 결혼했습니다. 쌍둥이 딸 세진과 세린이 태어났습니다. 집을 짓고 차를 바꾸고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수는 출판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직책이 오를수록 야근이 늘었고 아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세진은 조용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말이 없고 생각이 많고 감정이 깊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서는 것보다 물러났습니다. 동생 세리는 활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에너지가 넘쳤고 원하는 것을 향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웃음이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집에서 현우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가끔 세진이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먼 곳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진은 그때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어딘가에 가 있을 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세진은 아버지의 서랍을 봤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눈이 없어지도록 웃고 있는 여자. 지영 이모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의 엄마와 닮았지만 다른 얼굴.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무언가 더 친근한 것 같은. 세진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지영. 세진은 그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가 먼 곳을 보고 있을 때 세진은 그 먼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조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진의 내면에 그날부터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에는 왜 이모의 사진이 있는 걸까? 현우는 지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문제였습니다. 미워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미워하면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우는 지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용했지만 그 이후 26년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현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우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나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디에 분노해야 하는가. 분노는 갈 곳을 잃은 채 현우의 안에서 26년째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타던 분노가 식으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현우의 그 눈빛, 멍하게 먼 곳을 보는 그 눈빛의 정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사람의 무기력. 지영은 멀리 갔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지영은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나면 버텨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도망치면서도 도망치는 이유를 끌고 다닙니다. 지영은 어딜 가도 벚나무를 보면 발이 멈췄습니다. 파리에서도, 도쿄에서도, 제주에서도 벚나무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면 꽃잎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꽃잎 아래 항상 같은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손을 뻗어 꽃잎을 털어주던 25의 현우. 벚꽃? 지영은 그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게 지영의 방식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울지 않는 것, 그래도 살아가는 것. 지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영을 아껴주는, 지영을 기다려주는, 지영의 조용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끝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 지영은 꽤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거기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지영은 그것을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6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누군가를 오래 담은 채 사는 것, 그 자체로 하나의 인생이라고. 지영은 그 결론에 이르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영이 오늘 이 집으로 오는 것은 마무리입니다. 자신의 26년을 스스로 마무리하러 지영은 캐리어를 끌고 이 집으로 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진이 먼저 가려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것을 세진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 오래 기다린 것이 실제로 눈앞에 오면 사람은 기쁘기보다 먼저 두려워진다는 것을 세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쩌면 세진도 그런 감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갈게. 현우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세상에서 가장 느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얇은 코트, 그리고 현우가 26년 동안 기억 속에서 꺼내보던 그 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줄이 섞였고 눈가에 결이 생겼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보는 것들을 담는 방식. 깊고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현우는 그 눈을 보는 순간
26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쌓아 올렸던 것들이 소리 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세진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모, 저 세진이에요. 지영이 먼저 시선을 떼어 세진을 향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현우는 그 옆에서 지영이 웃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 그대로라는 것을. 26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웃으면 주변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야근이었습니다. 세진과 세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현우와 지영이 남았습니다. TV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둘 중 누구의 귀에도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과 자신의 손 사이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침묵에 익숙한 탓이기도 했고 어쩌면 26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침묵할 수밖에 없는 탓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 참 좋다. 직접 지었어? 현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애들도 잘 컸네. 응. 또 침묵이 왔습니다. 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오랜 친구에게 묻듯 오빠 잘 지냈어? 그 한마디가 현우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잘 지냈어? 26년 만에 첫 마디가 따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지냈냐는 것. 이 사람은 26년 동안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인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고 예고도 없이 한 방울, 두 방울. 현우가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1세 남자가 거실 바닥에 지영아. 지영의 몸이 굳으며 시선이 아이들 방을 향했습니다. 오빠 얼른 일어나. 애들 보면 어쩌려고. 미안해. 목이 완전히 막힌 목소리였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 26년 동안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막아버린 것 같은. 26년 동안 단 하루도 내가 생각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잘 살아도 되나 자책했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멈춰버렸어. 26년 내내. 현우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해줘. 아니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마음만 알아줘.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지영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눈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오래 참아온 것들이 결국 터지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이상하게도 안도였습니다. 26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무게를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그런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토록 슬프고 이토록 다행이라는 것을. 지영은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서다 거실을 봤습니다. 현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영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붉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그 공기를 단번에 읽었습니다. 26년을 이 공기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언니 왔어? 응, 늦었네. 피곤하겠다. 둘이 할 얘기 많았지? 아냐, 그냥 차 마셨어. 지수가 재킷을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려웠습니다. 감추고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언니가 이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현우가 언니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6년 동안 그 눈빛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더 바빠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강해도 현우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지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된다고. 언니, 방 안내해 줄게. 복도에서 지수가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결혼식 끝나면 바로 가. 오래 있지 말고. 지영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눈으로,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26년을 이렇게 살아온 동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알았어. 그렇게 할게. 지영이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복도에 잠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세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사진과 그 뒷면의 이름, 어머니가 이모를 부르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리고 이모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세진은 3년을 준혁과 사귀었습니다. 조용하게, 깊게, 천천히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세진의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았고 세진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린이 중간 어디쯤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럽게 언니 남자친구니까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준혁이 세린을 볼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세진은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세린의 에너지, 공간을 채우는 그 밝음에 준혁이 끌리는 것을. 세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동생이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진은 그냥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냐고요? 세진은 그 이유를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카페에서 세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그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6년 전 자신의 손처럼 꽉 쥐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지영은 세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가 지금 이 아이에게는 전해져야 한다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26년 전 자신에게 아무도 건네지 않았던 온도가 필요한 아이. 세진아, 응,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세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진에게는 한 가지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과 세린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세진은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빴고 아버지는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세린은 행복했습니다. 세진만 혼자 자신의 것을 잃고 그것을 잃었다고 말하지 못한 채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세진의 26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영이 지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가 거울 앞에 앉아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해도 돼?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데? 세진이. 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방어했습니다. 날카롭게 습관적으로. 공격이 오면 더 단단하게 굳는 것이 지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영이 말했습니다. 강해 보이는 척 하는 거랑 강한 거랑 달라. 그리고 나도 그랬으니까.
지수가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26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벽의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6년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집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다 훔친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강한 척했어. 26년 동안. 그 말이 지수의 가장 단단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도 지영이도 사실 똑같이 26년을 버텨왔구나. 방법이 달랐을 뿐. 한 사람은 도망치면서 버텼고, 한 사람은 굳어지면서 버텼고, 둘 다 지쳤습니다. 지영이 방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세진이 좀 챙겨. 그애 지금 엄마가 필요해. 지수가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날카롭고 강하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것 같은 그 얼굴. 그러나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뒤에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주변으로 밀리는 게 두려웠던 자신을, 언니의 것이 갖고 싶었던 자신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화장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뒤 현우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10월의 서울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예전 도서관 계단에서의 그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이 침묵에서 느꼈습니다. 지영아, 응, 그때 내가 돌아봤어야 했는데. 지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만약 그가 돌아봤다면 어땠을까를. 모르지. 다른 실수를 했겠지 아마.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오빠. 응. 나 이제 괜찮아. 현우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진짜야. 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억지로 담담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담담했습니다. 26년을 지나 처음으로 이 말이 거짓이 아닌 채로 나왔습니다. 26년이 낭비된 게 아니야. 나 그 시간에 내 인생 살았어. 좋아하는 글 쓰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았어. 그게 처음엔 도망이었는지 몰라도 나중엔 아니었어. 현우는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를 26년의 모든 무게를 싣듯 들었습니다. 오빠, 응. 지수한테 친근하게 좀 대해줘. 현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세진이도 챙겨주고 모두가 행복해져야 해. 그게 내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길이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베란다에서 지영이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이 보이는 밤은 드문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웨딩홀 대기실, 세린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어때? 예쁘다. 세진이 다가와 드레스 단추를 정리해줬습니다. 꼼꼼하게, 언니답게 하나하나. 세린아, 응?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 담긴 뜻을 세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보통 때 세린은 무언가를 느껴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어머니처럼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느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서 언니의 눈을 봤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 사랑하는 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처음으로 세리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편했습니다. 준혁 오빠는 원래 언니 남자친구였다는 것, 자신이 그걸 알면서도 뛰어들었다는 것, 언니가 한 번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세진이 이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응? 언니 미안해. 세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희미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문이 닫혔습니다. 세린이 거울 속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이니까. 그러나 세린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택시가 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나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고마워 와줘서. 세린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응, 미안해. 이 두 글자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가 우는 모습을 지영은 어른이 된 이후 처음 봤습니다. 지수는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지영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영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수야. 응. 우리 둘 다 이미 충분히 치렀어. 너도 나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진이 제대로 챙겨줘. 그의 소리 없이 울고 있어.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갔습니다. 현우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지영의 뒷모습을. 이번엔 지영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6년 전 현우가 돌아보지 않았듯이.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26년 전 현우가 두려워서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지영이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제 괜찮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걸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탄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우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잘 가. 처음이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가 지영에게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현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갔습니다. 26년 동안 목구멍 아래 걸려있던 이름이, 삼키지도 뱉지도 못했던 그 이름이 이제 천천히 심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프지 않게, 조용하게. 어느 저녁 지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세진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 아니야? 응, 오늘은 일찍 왔어. 지수가 코트를 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멀리서 그걸 봤습니다. 지수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세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응. 오늘 시간 있어? 응. 밥 먹고 나서 얘기 좀 하자. 세진이 잠깐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움이 아직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세진과 지수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진이 울었습니다. 지수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울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이 집이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지영의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좀 부어있는 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기댈 곳을 찾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 서려고 하는 눈이었습니다. 이모, 나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지영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진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현우와 지영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진이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눈이 없어지도록 1998년에 그 벚꽃 아래에서처럼. 나도. 봄이 왔습니다. 지영의 아파트 창밖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벚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지영이 이 아파트를 고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지영이 창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벚꽃 폈죠? 저도 봤어요. 응, 예쁘더라. 이모 있잖아요. 응, 저 올봄에 혼자 이모처럼 여행 가려고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좋겠다. 어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떠나고 싶어서요.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여행이야. 전화를 끊고 지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수백 번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이 벚꽃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그냥 꽃이 피고 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 첫 줄에 썼습니다. 나는 오래된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쓰려 한다. 현우는 여전히 아침에 커피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3분 동안 지영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신 그는 가끔 세진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말이 없지만 편안한 식사를. 그리고 가끔은 지수와 눈이 마주쳐 아주 짧게 그러나 처음으로 진짜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사과인지 이해인지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수는 야근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수의 삶이니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들어와서 세진과 밥을 먹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세리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제 뒤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처음엔 불편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세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일단 가방을 싸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갈 때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모가 말한 그거구나. 가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세진은 이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지영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씁니다. 올해 묵은 것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해, 상처가 흉터가 되고 흉터가 무늬가 되고 무늬가 결국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지영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 담아온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외면해온 진실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영의 글을 읽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혼자는 아니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현우와 지영이 다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린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드라마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려있던 뭔가가 내려가고 오래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며 오래 닫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26년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26년보다 더 긴 것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어느 가을날 오후에 오래된 현관문 앞에서 오래된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해피엔딩이냐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엔딩입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오래된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래 담아온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26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니다.